요즘 마트에 가보면 예전보다 장바구니 금액이 확실히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많이 담은 것도 아닌데 계산대에 서면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식료품은 조금씩 비싸졌고 세제나 휴지 같은 생활용품도 은근히 올랐고 옷이나 가전도 예전보다 부담이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물가가 다 올라서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이 정말 단순한 인플레이션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계속 돈을 더 내고 있는 구조가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마트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관세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수입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정책처럼 보였습니다. 외국 제품에 세금을 붙여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외국 기업들이 돈을 더 내야지. 미국 기업을 지키려면 이런 조치는 필요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 돈을 외국 기업이 내고 있는 걸까?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관세는 구조가 단순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세금을 더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누가 먼저 내느냐가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기업이나 해외 회사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물건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쪽은 대부분 미국 기업입니다. 즉, 그 세금을 처음 내는 쪽은 바로 미국 기업입니다. 코스트코처럼 해외에서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유통기업들은 이 관세를 직접적으로 맡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기업이 갑자기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되면 그 손해를 그냥 감당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까요? 기업 입장에서 답은 명확합니다.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 가격에 반영됩니다. 한 번에 크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바로 눈치채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금씩 천천히 티나지 않게 가격에 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식료품이 조금씩 비싸지고 세제나 휴지 같은 생활용품도 조금씩 올라가고 옷 가격도 부담이 커지고 가전제품도 예전보다 쉽게 손이 안 갑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졌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누가 가장 먼저 체감할까요? 자산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생활비 비중이 큰 사람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생활비가 대부분인 사람들, 즉 서민층입니다. 부자들은 가격이 조금 올라가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급의 대부분이 식비, 교통비, 생활용품, 아이들 교육비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변화도 바로 체감합니다. 장을 볼 때마다, 계산대 앞에 설 때마다 느낍니다. 분명 예전이랑 비슷하게 샀는데 왜 이렇게 더 나오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반복됩니다. 그래서 경제 쪽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세는 결국 소비자가 나눠내는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정부는 관세를 부과하고 기업이 먼저 그 돈을 내고 그 다음 그 비용이 가격에 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여기서 코스트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최근 코스트코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낸 관세를 돌려달라는 요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손해보니까 돈 돌려달라는 거겠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코스트코 같은 유통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생명입니다. 원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고 그게 쌓이면 매출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관세는 기업 문제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대형 유통기업인데도 월마트와 타겟은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같은 상황인데도 전략이 갈린 겁니다. 코스트코는 정면으로 싸우는 길을 선택했고 월마트와 타겟은 조용히 지켜보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공급망을 바꾸거나 원가 구조를 조정하거나 내부적으로 버티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용이 올라가면 가격은 결국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 싸움의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정부일까요?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누군가일까요?
생각해보면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격은 결국 소비자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관세가 붙으면 기업이 먼저 내고 그 다음 가격에 조금씩 붙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비자가 나눠서 냅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아주 조용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크게 오르면 사람들은 바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오르면 사람들은 원인을 모른 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즘 물가가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깁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생활비는 눈에 띄게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처럼 매일 사야 하는 것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제, 휴지, 기본 생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서민층일수록 충격이 더 큽니다. 소비를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식을 줄일 수는 있어도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옷을 덜 살 수는 있어도 아이들 옷은 계속 필요합니다. 가전을 미룰 수는 있어도 고장나면 결국 사야 합니다. 이런 필수 소비가 많은 계층일수록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코스트코가 소송까지 낸 것도 단순히 기업 이익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세가 계속 이어지면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더 크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면 결국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생활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정말 외국을 겨냥한 걸까요? 아니면 결국 미국 안에서 다른 누군가가 대신 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느끼는 작은 가격 변화들, 그게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이런 구조에서 시작된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생활비 부담의 일부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기업보다 정부보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하루에 더 크게 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을 볼 때마다 계산대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그 작은 부담들이 모여서 누군가에게는 생활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